안녕하세요. 현장 영상으로 보는 단 하나의 반려동물 법률 상담소 먹냥 로펌입니다. 저는 먹냥 로펌의 진행자 김건이고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조찬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찬영 변호사입니다. 기업 부동산 반려동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사건이 청음에서 실제로 다뤘던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사연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집 마당에서 놀던 피해견이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갔고 가해견한테 물려서 큰 사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그냥 갈색 개가 목줄 없이 네. 자유롭게 걷고 있네요. 갑자기 뛰어가네요. 다시 아까 없었던 어. 개가 나오고 이분은 뛰어가는 듯 하다가 그냥 천천히 걸어가시는데요. 걸어가시죠. 네. 갑자기 뛰어가시다가 뛰었다가 개들은 달렸는데 그냥 천천히 걸어가시는데요. 이 하얀 강아지 있잖아요. 네네. 입에 뭔가를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건가? 네. 이거 피해견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당시 피해견은 이 울타리 안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 보면 살짝 틈이 보이거든요. 요 틈이요? 네. 친구들이 반가우니까 틈으로 살짝 빠져나왔어요. 흰색견이 갑자기 문 거예요. 그 물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장면이 네. 아까 본 영상이었던 거예요? 네, 흔들고도 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로 시간이 지속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네. 게 이 부분에서 이미 이 가해견주는 가해견이 피해견을 물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한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는지 살짝 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큰 사고라고 하면 끝까지 달려갔을 것 같은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사고라고 이제 만연히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피해견을 데리고 이제 동물병원을 급히 갔지만 이미 심정지로 무지개 다리를 걷는 상황이 처해졌어요.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어이없게도 사과조차도 없었어요. 당시 녹음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상 물을 줄 때를 끼워놨어. 말리려고. 어디서 보고 괜찮을 때 물구나. 우리 개 새끼가 물 물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12년 키웠던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그걸 못해요. 장례식 때만 35만 원이 나왔어요. 장례식은 어디서 35만 원이 나와요. 무슨 식사를 사다 드신다 그래요, 마음만 더 아프게. 뭔 소리야? 가해 견주께서는 단순히 우리 견종이 얼마고 그 화장비 얼마 안 들었는데 그거를 보상 아니면 나는 관심이 없다 생각을 하시다 보니 우리 피해자 입장과 지금 가해자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바 아니라고 말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에도 너무 당당한 게 저는 너무 화가 나요.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평소에 이 강아지들을 사람들도 물고 다른 동물도 이제 무는 습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줄을 했어야죠. 그 당시에는 반려동물 등록제라든지 이런 제도가 좀 미비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맹견이 아니더라도 이런 입질 사고가 있었던 사고견 같은 경우는 기질 평가를 통해서 맹견으로 등록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피해자분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했죠. 그럼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그 당시에 우리 피해견과 살고 있던 가족이 4분이거든요. 한 분당 100만 원씩 위자료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장례비, 법적으로는 재물이다 보니까 재물적 가치에서 총액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위자료 측면을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가해자 가족분들은 이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가해 견주 입장이죠. 그 당시에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아까 이제 CCTV 영상이 있기에 그 목줄이 착용 여부라든지 그런 잘못의 이제 입증이 손쉬웠던 거죠.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쉽지만 저희들이 100% 승소하지는 못했습니다.
1인당 50만 원씩 절반 금액이네요. 네, 절반 금액 인정받았습니다. 200만 원이 된 거는요, 당시에 그 피해 견주가 피해 견을 묶어놓지 않고 울타리 내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고, 피해 견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 견주의 과실이 50%라고 봐서 200만 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네. 저희가 미리 동그라미 유튜브랑 SNS를 통해서 그 반려인분들 투표를 받아봤어요. 그러셨어요? 울타리를 관리하지 않은 보호자 피해 견주의 잘못이다라는 의견은 4%가 나왔고요. 아니다. 오프리시로 산책을 하고 있었던 그 가해 견주의 잘못이다는 60%가 나왔어요. 그리고 둘 다 잘못이 있다. 35%로 꽤 많은 분이 선택을 해주셨어요. 우리 그 구독자들이 굉장히 현명하신데요. 그러면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네. 마당에서 놀던 개를 관찰하지 않은 주인도 잘못이나 과실을 따지자면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킨 주인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오프리시가 위험하다는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본인한테는 순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리시는 기본적으로 지양돼야 할 거고요. 한쪽은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한 행위이고 한쪽은 과태료를 내야 하는 행위니까 과실 비율을 따지자면 오프리시한 쪽이 높지 않을까요?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좀 고민을 했어요. 5대 5의 이제 과실 비율이 합당한지는 좀 고민을 했는데, 피해 견주께서 더 이상 항소를 원하시지 않으셔서 저희들이 항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울타리를 나가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겠죠.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가해 견주분의 대처가 많이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찬영 변호사님과 함께 오프리시 물림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개별적으로 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별적으로 다들 노력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영상으로 보는 단 하나의 반려동물 법률 상담소 멍냥 로펌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그라미 채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